안녕하십니까, 강우진의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경제방송에 출연을 해서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가 볼 텐데, 사실 제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종목들이 또 수십 퍼센트의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는데, 오늘 또다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시장에서도 코스피가 조정이 나오고, 오히려 코스닥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기준으로 봤을 때는 1%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수급이 대부분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 못 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한 정리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비만 치료제 대장주 하면은 사실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물질 이전을 하게 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실려주게 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20%대의 급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 그 기대감이 이어지는 이유는 사실 비만 치료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히려 수요가 늘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약품이죠. 그 이유는 제가 이전에도 농담 삼아 얘기를 했지만,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나 사람이 있다라면은 단연 세계 최고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비만 치료,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 지금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비만이라는 게 반짝 유행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이제 평생 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좀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게다가 지금 이 노보노디스크의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인 이 삭센다가 이제 올해 특허 만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바이오시밀러까지 등장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대장주 역할,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순환 랠리를 좀 보여주면서 다른 또 스타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DXMVX, 요 기업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자사 경구용 GLP-1, 네, 이 비만 신약 후보 물질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발생 가능성이 적다. 게다가 경구용이다. 그래서 하루 한 번에 약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안하게 약물을 좀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테일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너무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료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좀 등장을 했고, 또
라파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는 마이크로 니들과 관련돼서 좀 상승을 보였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비만 치료제를 또 개발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런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패치형 비만 치료제 라는 이슈인 거죠. 그래서 붙이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라파스가 오는 10월 임상 1상 종료를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그리고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죠. 10월 종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이슈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뭐 기사도 짧죠. 그래서 이 내용만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릭스라는 기업도 최근에 좀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데, 자, 빅파마와 기술 이전 본격화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뭐 기대감만 실리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정말 기술 이전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 또다시 한번 강한 슈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제는 그렇게 되면 실적까지 나오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으로 시작해서 뭐 삼천당 제약, 아니면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보시면은 실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서 많이 올랐지만, 와, 이게 더 가나 했는데 훨씬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죠. 기술 이전 이후에.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올릭스라는 기업도 기술 이전까지도 이어진다면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전에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뭐 이런 종목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냐,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같이 동반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 하루 만에 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81,0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또다시 이전 상승 초입에 나왔었던 거래량만큼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주가를 또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72,000원에서 73,000원 구간, 이전 고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새롭게 신규 진입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사에 나왔었던 거 먼저 계속적으로 보고 갈게요. 그래서 DXVX도 보시게 되면은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2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붙었다 하면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갭상승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한 번에 차익 실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파락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겠죠, 먼저. 그런데 지금 이 매물대 구간이기도 하고, 이전에 개파락이 나왔었던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3,500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매물이 없습니다.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운데서는 좀 가볍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뭐 갭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시 눌렸을 때 뭐 2,800원 구간 혹은 2,650원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월요일 갭 여부를 먼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염두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라파스도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만원 구간에서 3만원까지 다이렉트로 3배를 올렸어요. 그죠? 오늘 첫 음봉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거래 정지 한번 당했기 때문에 오늘 차익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 뭐 큰 조정이 나오지도 않았고 5일 이평선조차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 구간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올릭스도 9,000원에서 지금 13,000원까지 제법 강하게 좀 올라와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14%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발생했던 거래량을 훨씬 더 뛰어넘는 160만 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갭 구간, 이미 갭 구간을 메우고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선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저항 구간인 13,000원대 지지 여부 1차적으로 확인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12,000원대 구간만 좀 받아준다 라고 한다면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사실 제가 아이큐어라는 종목도 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게다가 이 종목도 마이크로 니들 패치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고, 이미 사실 이때 뭐 10몇 퍼센트, 17%의 상승을 보였고, 또 갭이 12% 정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30% 정도 수익이 한번 났었는데, 지금 여전히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단기적인 조정, 뭐 음봉으로 쭉 떨어지긴 했지만 거래량도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5일 이평선을 딛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2,50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또 D&D 파마텍, D&D 파마텍이라는 기업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35,000원에서 36,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25,000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한 40%대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여기죠, 대략적으로 한 37,000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상단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미국 제약사와 함께 지금 경구용 비만약을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1조 원대 기술 이전 또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던 인벤티지랩도 오늘 계속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21이평선 구간에서 다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5일 이평선이나 11 이평선 구간, 지금 단기 이평선 구간으로 올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역시나 그래서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 사실 비만 치료제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큐라티스도 여전히 바닥권, 특히 21 이평선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블루엠텍도 지금 상승폭 다 반납하고 61선, 그러니까 13,500원 구간이죠. 이 구간 지지가 계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대봉LS는 뭐 최근에 수익 보고 나왔죠. 오늘 한번 슈팅이 나와줘서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보시면 이것도 14,000원 구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저항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지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4,000원 구간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보자 말씀드리겠고, 또 뭐 다른 시너지 이노베이션 뭐 이런 소형주들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 요것도 있고, 지금 뭐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도 있죠.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지금 조금씩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점점 올라가고 있고, 5일 이평선, 11 이평선 여전히 좀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된다. 이평선 수렴 구간이죠. 또 이제 장기 이평선 8,000원 이상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또 다른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참고하시고, 뭐 나이백이라는 기업도 지금 보시면은 추세 잘 만들어가고 있죠. 정배열로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세 매매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흐름을 잘 가고 있고, 또 이런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 다시금 좀 튀어오르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갈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제약 뭐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할지는 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이런 소형주들 혹은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좀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고 한 번 더
비만 치료제 아직 끝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더 수익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추가적으로 뭐 다른 종목들도 더 많죠. 더 많은데 그거는 그 이후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그 외에도 지금 제약바이오 소형주들 잘 가고 있는 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주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 굉장히 좋아요. 오늘도 13% 상승 나오면서 지금 뭐 한 20% 가까운 좀 수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뭐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는 오늘 중점적으로 뒀지만 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시간 내서 다음 영상에서 소개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내용에 좋은 정보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